안녕하세요. 퀵데이터 김동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논문을 쓰면서 매개 효과, 매개 변수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조절 변수, 조절 효과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절 변수는 독립 변수와 상호작용해서 변수 간의 관계를 강화 혹은 약화시키거나 관계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상호작용 효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취업 준비생의 자기 효능감은 면접 심사와 불안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을 겁니다. 꼭 가고 싶은 회사의 면접일수록 불안은 커지겠죠. 그러나 그냥 면접이나 한번 봐보자 하는 심정으로 면접에 임한다면 자기 효능감이 높던 낮던 낮은 수준의 불안을 느낄 겁니다. 반면 꼭 가고 싶은 회사의 면접이라면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불안이 덜하겠죠. 이럴 때 자기 효능감은 면접 시험의 중요도와 상호작용하게 되고 면접 시험의 수준에 따라 불안은 달라질 겁니다. 이런 의미로 조절 효과를 상호작용 효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절 효과 분석은 매개 효과 분석과 같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 관계에 대한 제3의 이 변수의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그 독립 변수, 종속 변수 간 영향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 아닌 제3의 변수가 언제 어떤 조건에서 이 두 변수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 거다. 조절 변수는 어떤 상황마다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을 변수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무 환경과 직무 성과 간의 그 관계의 크기가, 그러니까 기울기죠. 이 크기가 성별이나 혹은 자율 변화라는 어떤 그 조절 변수, 자율 문화에 따라 달라진다면 성별과 자율 문화는 관계에 영향을 주는 조절 변수가 되는 겁니다. 조절 변수도 일종의 독립 변수이기 때문에 조절 변수 역시 종속 변수와의 관계를 나타내야 하고요. 성별과 같은 범주형 변수, 자율문화와 같은 연속형 변수 둘 다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이 궁극적으로 조절 효과의 의의는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인과적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언제, 어떤 조건에서, 그리고 누구에게서 보다 약하고 강한지 또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절 효과 분석은 매개 효과 분석보다 유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꼭 선행 연구나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설정해야 됩니다. 조절 변수의 선정은 매우 중요한데 이론적 실무적 의미가 있어야 돼요. 아무런 의미 없는 이 조절 변수 선정에서 분석하는 것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해석상의 문제도 있어요. 조절 변수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심층적인 문헌 고찰이 꼭 선행되어야 됩니다. 올바른 연구는 데이터 지향적이 아니라 이론 지향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즉 분석 결과를 가지고 조절 효과의 조절 효과의 어떤 유형을 결정하면 안 되고 이론적으로 미리 선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조절 효과가 잘 안 나옵니다. 이 조절 효과 검증이 잘 유의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매개 효과에 비했을 때. 그래서 조절 변수를 무턱대고 아무거나 선정하지 말고 다만 누구나 궁극적으로 이해되는 거 있잖아요. 수긍할 수 있는 거, 성별, 뭐 인구 일반적 특성, 인구 통계적 특성 이런 것들은 뭐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조절 변수를 연속형 변수라든가 어떤 척도에 의한 변수를 조절 변수로 선정할 때는 좀 문헌 고찰이 많이 필요하다.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이 조절 회귀 분석은 간격 척도와 비율 척도로 기본적으로 이제 가는데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 인과관계에서 조절 변수에 따라 변수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심을 갖고 연구 가설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간격 척도와 비율 척도를 이제 우리가 조절 효과 검증할 때는요, 독립 변수와 조절 변수의 곱의 관계, 그러니까 곱으로 계산된 상호작용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절 회귀 분석 외에 다집단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뭐 구조 방정식을 이용해도 되고요. 주로 이제 명목 척도, 범주 척도죠. 이거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인과관계가 조절 변수로 이분화, 그러니까 강하고 약하고 혹은 높고 낮고 이런 것들을 한 집단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관심을 갖고 연구 가설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분석 방법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기업에서
직무 환경이 직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 본다고 하자라고 이제 예를 든다면 여기서 자율문화라는 것을 조절 변수로 사용하기로 이제 가정할게요. 이 먼저 기업에서 직무 환경과 직무 성과 간 관계에서 직원들이 인식하는 자율문화 인식 정도에 따라 변수들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기업의 직무 환경과 직무 성과 간의 관계에서 조절 변수인 자율문화의 인식 정도가 이 연속선상에서 변함에 따라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거죠. 따라서 이럴 때는 가설이 직무 환경과 직무 성과 간 관계를 자율문화가 조절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다음으로 직무 환경과 직무 성과 간의 인과관계가 기업 내 문화가 자율적이라고 높게 인식하는 집단과 낮게 인식하는 집단 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율문화의 인식을 높고 낮은 집단으로 구분해서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 어느 집단이 더 강한지를 검증할 수 있는 거죠. 이럴 때 가설은 자율문화의 인식이 높고 낮음에 따라 직무 환경과 직무 성과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또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가설을 잡아볼 수 있죠. 조절 회귀 분석은요, 특정 변수가 인과적 관계에서 조절 역할을 하는지를 규명하는 거고요. 독립 변수가 조절 변수와 상호작용을 해서 회귀식의 설명력 향상과 함께 종속 변수에 어떤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위계적 회귀 분석 방법을 사용해요. 단계별로 이제 또 하기 때문에 매개 효과 분석이랑 약간 비슷합니다. 그래서 상호작용항을 검증해서 상황적 관계에 대한 가설 검증에 적합하냐 이걸 이제 보는 건데, 상호작용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할 때는요, 좀 이따 이제 표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회귀식의 설명력 증가부, 그러니까 설명력 증가분은 뭡니까? R제곱 변화량. 이 설명력 증가분에 대한 F 통계량 값이 임계치보다 클 때 상호작용 효과, 즉 조절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독립 변수와 조절 변수의 상호작용항 변수 생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상호작용항은요, 독립 변수 곱하기 조절 변수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변수 계산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건데,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기본 이제 지금 그림 보듯이 독립 변수, 종속 변수,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한테 긍정적인 영향이냐, 부정적인 영향이냐, 어떤 이런 방향적 가설을 잡아놓고, 여기서 조절 변수가 독립 변수와 상호작용해서 종속 변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방향을 바꾸는지를 이제 알아보는 게 조절 효과 분석이다. 그래서 1단계는요, 먼저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독립 변수와 조절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또 확인합니다. 3단계에서는 독립 변수, 조절 변수, 그리고 독립 변수와 조절 변수를 곱한 이 상호작용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한지 이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호작용 변수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독립 변수와 조절 변수의 곱으로 변수 계산을 해서 별도의 그 변수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상호작용항 독립 변수 곱하기 조절 변수를 생성해서 서로 어떻게 작용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게 조절 회귀 분석인데, 이 상호작용항을 왜 만드냐? 이거는 상호작용항은 우리가 두 변수를 곱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사성 때문에 곱의 관계이기 때문에 유사성으로 인해 데이터가 편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편향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균 중심화, 그 민 센터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MC라고 해요. 평균 중심화 혹은 표준화 변환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안 하고 이제 하면 그 평균 중심화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평균 중심화와 표준화 변화는 꼭 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변수를 표준화해서 최대한 정규 분포에 가깝게 만드는 과정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SPSS 기준으로 평균 중심화와 표준화 방법을 알려드리면, 평균 중심화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 SPSS 그 있잖아요. 이 뭡니까? 메뉴 창에서 변환 누르고 변수 계산해서 그냥 하면 돼요. 그래서 변수의 점수 빼기, 변수의 평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변수의 평균을 빼면 돼요. 그러면 이 변수의 평균을 어떻게 구하느냐? 기술 통계에서
확인하면 되죠. 그러면 평균값이 나오죠. 그러면 변수 점수에다가 그냥 평균값 빼는 거예요. 평균 중심화는. 그런데 이거 말고 더 그냥 간단하게 하는 게 뭐냐면 변수의 점수 빼기 변수의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인데 이런 식 필요 없고 SPSS 기준에서 분석 누르고요. 기술 통계 누르고 그 기술 통계 누르면 밑에 하단에 왼쪽 하단에 표준화 값을 변수로 저장 이게 있습니다. 그거 누르면 그냥 바로 그 변환이 돼요. 그러면 이제 Z 앞에 이제 변수명에 Z가 딱 붙어서 나와요. 이게 평균 중심화와 한 거와 값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의 평균은 기술 통계에서 확인하면 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조절 회귀 분석에 대한 예시를 이제 알려드릴 건데요. 그 해석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조절 이 회귀 분석을 하고 나면 지금 이제 직무 환경이 독립 변수, 직무 성과가 중속 변수, 자율문화가 저기 뭡니까? 저 조절 변수로 이렇게 예를 들어놨고요. 그래서 A, B, C 이렇게 구분해놨고요. 그러면 이거를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우측에 보면 A 처음에 직무 환경이 직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 직무 환경과 자율문화 B 2단계 자율문화가 또 직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A 곱하기 B 그러니까 직무 환경과 자율문화 상호작용한 이것을 이 변수가 또 직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자 그러면 먼저 보면 독립 변수가 직무 성과한테 긍정적이냐 혹은 부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상호작용항 3단계에서 상호작용항 A 곱하기 B 한 상호작용항이 상호작용 변수가 직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또 긍정적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이런 관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플러스가 나올 때 직무 환경이 직무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어요. 긍정적으로 정의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런데 상호작용 변수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플러스에 영향을 미쳤어요. 이럴 때는 플러스가 됐잖아요. 이럴 때는 직무 환경이 직무 성과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을 자율문화가 증가시켜 준다는 거예요. 조절 변수가 강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러니까 직무 환경이 직무 성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상호작용한 변수에서는 저 직무 성과에 음의 영향을 미쳤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직무 환경이 직무 성과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을 자율문화가 감소시켜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의 그게 나왔다면 직무 환경이 직무 성과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을 자율문화가 감소시키고 마이너스가 나왔어. 그러면 직무 환경이 종속 변수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을 자율문화가 증가시켜준다. 자, 다시 또 이걸 좀 더 그 표로 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그건데요. 독립이 종속 변수한테 미쳤을 때의 영향 밑으로 있고요. 독립 변수 곱하기 조절 변수 한 상호작용 변수가 종속 변수한테 미치는 부호가 또 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일 때는 조절 변수가 높아질수록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정적으로 강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조절 변수가 강화시켜 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조절 변수가 높아질수록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부적으로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조절 변수가 강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가지가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죠. 부호가 같죠. 이럴 때는 부호가 같을 때는 강화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절 그 분석 결과는 독립 변수의 회귀 계수와 상호작용 변수의 회귀 계수의 부호에 따라서 네 가지 이렇게 해석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데 독립 변수와 상호작용 변수가 모두 유의하고 두 변수의 부호가 뭐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간에 동일한 경우에는 강화 효과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강화 효과. 반면 밑에처럼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완충 효과라고 합니다. 이 결론적으로 독립 변수와 이 상호작용 변수의 회귀 계수 부호가 같으면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 변수가 높여주고 독립 변수와 상호작용 변수의 회귀 계수 부호가 다르면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 변수가 낮춰준다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해석하는 게 좀 많이 이제 어려워하세요. 그런데 자꾸 반복해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조금 이해가 좀 될 거고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독립과 종속, 상호작용 변수와 종속. 그러면 조절 변수가 종속 변수한테 미치는 영향도 조금 그것도 해석이 같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조절 변수가 종속 변수한테 미치는 영향을 한번 더 끼워봤어요. 지금 이제 보여지는 표와 같이. 자, 독립이 종속한테 미치는 게 플러스, 조절이 종속한테 미치는 게 플러스, 또 상호작용도 종속한테 미치는 게 플러스, 또 밑으로 마이너스, 부호가 다 같죠? 이럴 때는 조절 변수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효과가 더 커진다. 이걸 강화 효과라고 합니다. 이 강화 효과로 독립 변수와 조절 변수가 같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상호작용 효과가 같은 방향으로 더 큰 영향을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강화 효과가. 자, 그 다음에 완화 효과. 독립이 플러스 종속에게 미치는 게 플러스, 조절이 종속에게 미치는 게 마이너스, 또 상호작용이 종속에게 미치는 게 마이너스, 또 밑으로 보면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나올 때는요, 이 완화 효과라고 하거든요. 독립 변수와 조절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상호작용항이 이제 포함된 경우인데,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효과가 감소하는 겁니다. 이 완화 효과는 조절 변수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관계를 말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위에 거랑 좀 차이가 없어요. 좀 아까 표와. 그런데 여기 이제 대립 효과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나왔어요. 조절 변수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효과가 반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즉 대립 효과는 독립 변수와 조절 변수는 종속 변수에 동일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상호작용 효과는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럴 때 대립 효과라고 이제 우리가 말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실제 이제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 표 해석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집단 분석, 그 다음 프로세스 매크로 또 이용한 분석 이런 것들을 또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